제가 어제 XRP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릴 때 사실상 뭐 이제 "소송 이슈가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웬걸 어제 갑자기 XRP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이슈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미국 법원에서 리플과 SEC의 소송 이슈가 기각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최근에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죠. SEC와의 소송 이슈가 거의 일단락됐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사실상 거의 끝난 거나 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끝까지 뭔가 이러한 기각 이슈가 나온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XRP에 그렇죠. 관해서. 자, 지금 사실 살펴보시면 그동안 SEC가 XRP에게 부과한 벌금은 기존의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줄이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벌금을 내리면은 안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XRP 입장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거는 음. 굉장히 큰 호재거리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기각됐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SEC가 벌금만 줄였을 뿐인데 이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나 음. 싶었는데 또 가격은 그렇게 반응을 해 줬습니다. 사실 지금 XRP 가격이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맞고 있는데, XRP가 지금 올라와 주려면 사실 호재거리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로 들면 XRP가 현물 ETF가 상장이 신청이 된 상태인데 이게 또 이번에 좀 미뤄졌어요. 음. 그래도 이번 하반기 안에는 XRP가 ETF 신청이 완료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지금 무려 90%까지 높아져 있는 상태고, 이미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XRP ETF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음. 그 전 세계에서 앵커님, 그 비트코인을 가장 먼저 ETF로 도입한 게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입니다. 굉장히 아. 의외죠. 캐나다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씩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XRP 차트를 한번 이어서 살펴보시면, 저희가 이게 일본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줌을 해 왔습니다. 어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단기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 채널이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겠죠. 그리고 저희가 시간봉으로 한번 살펴보시자면, 어제 이러한 이슈거리가 나고 나서 어 어제 저희가 이러한 이슈가 나고 나서 XRP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송이 기각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려 지금 4% 가까이 빠졌다가 꼬리를 말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단기적으로 굉장히 지금 하락 채널을 유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좀 동반이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주봉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2.1달러 부근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지지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심리적인 지지 구간에서 만약에 아래로 하방 압력을 높이게 된다면 그 아래까지도 급격하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XRP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얼만큼 지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XRP한테 있는 호재거리가 얼만큼 더 탄력이 붙어주느냐의 음. 관건인 것 같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반등할 수 있는 구간보다는 좀 관망하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고, 사실 결론을 살펴보신다면 반대로 만약에 ETF의 승인 기대감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소송 리스크가 확실하게 해소가 된다면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올해 기대 수익치가 굉장히 높은 코인들 중에 하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XRP는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제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크립토 마켓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공포 탐욕 점수가 49점, 어제와 좀 비슷한 중립 구간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그래도 어제보다는 약간 올라왔다가 다시 또 한번 빠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 기준만 하더라도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20점까지 올라와 주기도 어. 했거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강세에서 알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와 줬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 아쉽게도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높여가고 있고, 사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상승 채널을 추세를 좀 전환을 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 어제랑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30일 이평선을 넘어서 줬지만 우리한테 필요했던 거는 전 고점, 그러니까 지금 11만 달러를 얼만큼 재차 돌파를 할 것이냐의 그런 음. 속도감의 문제인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서 재차 돌파를 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를 좀 좁혀 나가면서 횡보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게 저희가 RSI 지표라고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인데,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거를 70 구간이 넘으면은 우리가 과매수 상태다. 그리고 이게 30점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참여자들이 관망하는 모습을 음. 보여주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추세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가 계속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수요 모멘텀에 대해서도 어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렸지만 수요 모멘텀이 붙지 않았어요. 속도가 붙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 모멘텀이 지금 거의 2년 반 동안 23 년도 이후로 최악의 수준까지 내려와 있지만, 그래도 음. 비트코인이 이만큼이나 가격을 잘 지지해 주고 있다라는 거는 많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매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간단히 히트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9시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전체적으로 약간의 약보합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저희가 물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드리는 이유는, 모든 이 물가와 시장의 경제 지표와 아니면 관세와 그리고 전쟁의 중동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렇게 급등락하는 이유는 모두 다 금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흐름을 한번 짚어 보시면은,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할 때는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희가 아까 승희 앵커님께서 너무나도 잘 짚어 주셨는데, 물가 3종 지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미국의 CPI, 그리고 PPI, 그리고 PCE가 있는데, 파란색 선이 CPI고요. 그리고 초록색 선이 PCE, 그리고 빨간색 선이 생산자 물가 지수 PPI입니다. 가장 저희가 눈에 들어오는 구간은 이렇게 21 년도부터 23 년도 구간인데, 물가가 정말 폭발적으로 치솟는 구간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중에서도 이렇게 빨간 색깔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치솟기 시작을 하면서 CPI와 PCE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항상 생산자 물가 지수는 경기의 선행 지표다라는 음.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차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런데 최근을 한번 살펴보시면 23 년도와 24 년도를 거치면서 이 세 가지 지표가 꽤나 안정적으로 내려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CPI 같은 경우, 이 CPI가 지금 파란색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준이 목표로 삼고 있는 2% 수준까지 도달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PCE도 나름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PPI가 약간씩 반등하는 조짐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원가 부담이라는 게 생기고, 그 이후에 저희가 선행 지표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소비자 물가에도 다시 또 한번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라고 시장이 좀 걱정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에너지나 식료품 가격을 최근에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CPI에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아니 시장보다도 연준 입장에서는 음.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신중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연준 입장에서는 저희가 빅컷, 그러니까 50 BP를 한 번에 내렸을 때 그 파급력, 그러니까 안 좋은 파장력이 엄청났었고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기 때문에, 그만큼 연준은 지금 굉장히 관망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신 게 바로 CPI 인플레이션율을 한번 짧은 기간으로 한번 살펴왔습니다. 지금 월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들고 왔는데, 23 년도 5 월부터 25 년도 5월
최근까지의 CPI 수치 막대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먼저 맨 왼쪽에 보시면 작년 중반부터 하반기까지 꽤나 분명하게 하락세가 보이고 있죠. 5 월의 CPI가 3.3%였고요. 그리고 여름, 가을을 계속해서 지나면서 연말에는 2% 중후반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연준이 목표하는 2%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겠구나라고 해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자산 시장에서는 꽤나 낙관적인 분위기가 보였기 때문에 화면 오른쪽을 지금 보시면 CPI 수치가 계속해서 정체된 상태로 조금씩 머물고 있다라는 걸 보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2%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지금 이 안정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관망하고 또 불확실성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된 국면이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저희와 함께 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대한 힌트를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쉬어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시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랩소디의 장아주 이승이었습니다. 안녕.